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관심 깊게 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모아나갈 장기 투자용 이 국내 주식에 관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미국 주식 관련해서 제가 관심 있는, 현재 상태에서 관심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국내 주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이 시작된 상태라서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이 거의 다 이 마이너스, 즉 떨어지고 있네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주가라는 것이 오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떨어질 때도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낮은 가격에 제가 주식 수를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장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가능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이라는 거를 자산 이 증식의 그런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여윳돈을 활용해서 이 돈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의 어떤 다른 일 같은 것들도 지장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고, 주식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어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는 여윳돈으로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좋은 주식을 발굴을 하고, 세 번째로는 주가가 떨어지고 어느 일정 수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는 주가에 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 요 세 가지만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면은 언젠가는 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저 이 주식 주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어떤 주식들을 제가 관심 깊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의 아주 좋은 이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도체라는 이 시장은, 반도체 시장은 훨씬 더 성장할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전자기기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소형화되고 좀 더 고성능화되고, 그럼에 따라서 더 많은 반도체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직접 이 어떤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업체로부터, 다른 세계의 기업들로부터 반도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수주를 받아서 만드는 그런 어떤 비메모리 파운드리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세계 유일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 투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한데, 이 주봉 그리고 월봉상으로 살펴보면은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게 이 장기 투자 종목을 기르는, 이 발굴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했던, 과거에도 우상향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저는 우상향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가장 큰 비중으로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서는요, 계속해서 모아나가고 있고요.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는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와 어떻게 보면은 세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은 그 회사의 어느 일정 부분의 그 지분을 갖는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로서의 어떤 그 영향력을 저희가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주식을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뭐 한 1%에 해당하는 주식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주총회라는 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큰 이런 뭐 대소사가 있었을 때 우리의 찬성 반대를 던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결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갖게 되는 게 이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은 단 한 주를 갖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초대장을 받기도 하고요. 뭐 배당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떤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나는 조금 더 배당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우선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가장 이 뒤쪽에 우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그 앞에 있는 그 회사의 우선주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배당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 주에 우리가 300원의 배당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뭐 350원의 배당을 갖는다라든지 배당률이 조금 더 높은 주식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제가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의 다른 주주님들께서 훨씬 더 이렇게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는 잘 운영을 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굉장히 매력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아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약 0.5%에서 1% 내외로 이런 주식들이 조정을 보일 때에는 꼭 한 주라도 저는 사모으는 타입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 타이밍을 잘 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을 한 주라도 꼭 구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최근 들어서 카카오 뱅크가 이렇게 이제 이 주식 시장에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조금 더 이 가치에 대해 가지고 이 높게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카카오라는 것이 단순히 카카오톡 뿐만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 회사로서 굉장히 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SNS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화 플랫폼이 뭔지 당연히 아시겠죠? 카카오톡이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가지고 어떤 뭐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그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고, 그게 이 플랫폼 기업의 매력인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용자가 확보된 이후에는 더 이상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게 플랫폼 기업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그 밑에 있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인 네이버, 요 두 개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 제가 꾸준히 모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날마다 어떤 것들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혹은 뭐 가장 널리 또 쓰이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어떤 미국의 기업들과 견주어 볼 수 있을 만한 국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국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를 지속적으로 사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주식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네이버 주식도 보시면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주식도 장기 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CJ제일제당이에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찾아보시면 단순히 식료품, 음식료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어떤 이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상승 기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월봉으로만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 이 K푸드라고 하죠. 이 K푸드, 그러니까 뭐 비빔밥이라든지 뭐 만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 친환경 소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꾸준히 모아가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CJ 제일제당도 모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시면은 오전에만 이렇게 5% 이상 떨어지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상 최고치가 나왔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측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미국 주식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싣고 있고요.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과는 다르게 이 대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방해를 받는 요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주식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그런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장기 투자용으로 모아가고 있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적이 매우 잘 나오더라도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나와도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예측이 어느 정도는 좀 불가능한 그런 어떤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우리나라가 이 수출에 의존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 경제라든지 중국 경제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우리가 이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포션을 싣고자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뭐 향방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어떻게 좋게 평가받는다, 나쁘게 평가받는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주식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약 5%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일봉상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미 60일 선을 터치를 했죠. 60일 평균을 이제 다시, 그러니까 60일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두 주라도 모아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 모을 생각입니다. 보시면은 근데 이 46만 5천 원이에요, 한 주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 모을 수는 없고, 뭐 많으면은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또 굉장히 아끼는, 최근 그리고 많은 비중을 이렇게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그룹 BTS로 유명하죠. 그룹 BTS로 유명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이런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 국내 아티스트들뿐만 아니라 이 해외 아티스트, 아주 유명한 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뭐 저스틴 비버라든지 이런 해외 유명 아티스트까지 영입을 하게 되면서 이 국제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떨어지는 와중에도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브 또한 이 주가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약간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지만, 주가를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이미 거의 전고점 이 부근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상장했을 때 이 상장 효과라고 하나요? 그거에 의해서 34만 7천 원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그 이후로 이 이익 실현을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 때문에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장기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TS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도 있기 때문에 뭐 BTS가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가 막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 정도로 작은 그런 종목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 상승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지는 와중에도 이렇게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이런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코로나 피해주죠. 코로나에 의한 피해를 매우 많이 본 이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한항공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전에 어떤 주가 양방을 보시면은 꾸준히 어떤 우상향을 하는 종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른 이 항공사들에 비해서 다른 항공사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항공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항공사들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항공사들이 굉장히 파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준 항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젠가는 극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와 공존을 해서 살아가든 코로나가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이 포스트 코로나 상황이 이제 이렇게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대한항공이라는 항공사는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항공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항공도 어느 정도 큰 조정을 보였을 때는 저는 계속해서 사 모아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CJ제일대당, 하이브, 삼성전자 우선주, 대한항공 이렇게 한 주씩만 산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 드는 아주 큰 그런 어떤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떤 주식 이 포트폴리오를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저는 아주 큰 조정을 보인 종목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종목이 조정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좀 뉴스를 알아보고, 이것이 이 기업의 어떤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큰 그런 어떤 뉴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주식 수를 늘려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주식 철학을 가지고 있는 주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주식을 함에 있어서 본인만의 주식 철학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만의 주식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철학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사모을 수 있다면 언젠가는 이 자산의 어떤 축적을 통해서 부를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제 나름대로 선에서 드릴 수 있는 정보라든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